1. 선사시의 집토의 모습이 가에서 나로 바뀌어감에 따라서 가는 신석기죠. 원형. 나는 청동기. 그렇죠. 신석기에서 청동기. 사회 변화에 대해서 틀린 것. 1.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며 계급의 분화가 촉진된다. 되죠? 청동기 시대에 차별이 시작된다. 2. 밭농사가 중심이었으나 일부 저습지에는 벼농사도 있었다. 되고, 즉 벼농사의 등장, 뭐 타남이라든가 반달돌칼이라든가 이런 게 입증 자료예요. 3. 한자를 쓰고 한반도에서 직접 제작한 한국식 동검, 한국식 동검이란 간을 세자를 써갖고 뭐라 그래? 세형동검 이러지. 이건 초기철기야. 청동기가 아니고 초기철기. 이게 틀려. 지금 요구하는 건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이걸 요구하는 거야. 4. 여성은 주로 집안일이라고 남성은 농경과 정복사업을 했다. 일컬어 뭐 안주인 바깥양반 뭐 이거 차별사회. 틀린 건 3번 문항 초기철기 이랬다. 다음 문제 2. 다음 자료에 담긴 사실을 알아보고자 가장 적절한. 자, 저게 어느 사람하고 관련된 얘기야? 고려중기 윤관. 그렇지. 상대 민족은 여진족. 이 얘기야. 척경 입비도라고 그러는데 척경 경계선을 개척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입비 비석을 세웠다. 지금 비석 세우고 있잖아. 오른쪽에. 척경 입비도 하는 거야. 자, 1. 별무반 편성. 누구? 윤관. 되죠. 2. 최현덕 김종선은 뭐 사균율칙개척이죠. 조선 태종 세종년간에. 3. 서희 소송력. 이건 거란족하고 관련된 거야. 4. 덕종 정종년간의 천리장성. 이건 거란 여진대비고 거란족과 여진. 그래서 저 그림과 관계 있는 건 1번 문항. 다음 문제 3. 밑줄 친 이들이란 경국대전에 이들의 악행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령이 탐욕스러우면 이들도 덩달아 날뛰니다. 누구야? 향리. 그래서 경국대전에 이들 악행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원학향리처벌법. 그렇지. 세종대왕. 원학향리처벌법. 자, 두 번째 질문. 근래 이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역을 모면하고자 해서 뭐 향리 이렇게. 향리에 대한 얘기야. 기역, 호해, 가호, 호해 공문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실무를 담당한다. 되는가? 되죠. 이걸 구체적으로 향리중, 아전인데 향리중 누구? 호방이 돈 문제 관련한 사람이야. 향리중 수석이야. 가장 높아. 호방이. 니은 토착 세력으로 향촌 주민에게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지역사회에서는 나름대로 힘이 있어. 동네에서는. 되고 디귿 사신을 수행하면서 무역에. 이건 역관 얘기하는 거야. 향리가 아니고. 리을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지만 무과를 통해서 무반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서울 얘기하는 거야. 양반 첩자식. 그래서 향리에 대한 건 기억니은 1번. 다음 문제 4. 다음의 밑줄 친 이관직이란. 이관직은 정치적 영향력이 고위관리를 능가하며 그 직책이 매우 중요하고 청요직. 뭐 이게? 3사. 이 3사 관리들 이주돌랑 뭐 이런 그 관직에 대해서. 그런데 끝에 보시면 영조 정조는 백성들의 의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상언이라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쓴 상소문, 글로 쓴 거.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조선 전기에는 없었어. 왜? 백성들이 그때는 무식하고 그래서 의식이 들깨갖고 글 아는 백성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격쟁은 이거 뭐야? 말로 상소하는 거. 입으로. 말로 상소하는 건 격쟁. 글로 쓰는 건 상언. 이러는 거야. 양반인내가 올리는 건 상소. 아니면 좀 품위를 갖춰서 부탁에 상소해서 뭐라고 그래? 소청. 소청이나 상소나 같은 말이야. 자, 밑줄 친 이관직. 자, 기억. 임난 후 국가정책을 총괄한다. 이 어디 설명하는 거야? 비변사. 니은 고려시대 대간 기능을 계승했다. 되죠? 디귿. 경연
간쟁, 비리 감찰을 한다. 되죠? 경연, 어디? 홍문관. 간쟁, 사관원. 비리 감찰, 사안부. 합쳐 3, 4. 리을, 탕평이 실시되면서 권한이 강화되었다. 탕평평. 예? 탕평이 실시되면서 권한이 강화되었다. 생각을 해봐. 강화 기간이 있어. 잘 생각을 해봐. 탕평책이 실시되면서 이러면 영조도 되고 정조도 되죠. 권한이 강화되었다. 탕평책의 특징이 뭐예요? 붕당 정치는 뭐예요? 권력을 잡은 정당은 책임지고 없고 정치를 잘해라. 이 소리 아니야. 자율적 견제와 균형이지. 탕평책은 뭐예요? 타율적이지. 그 타율이라는 게 누구요? 왕이요. 강력한 왕권. 그렇지? 그럼 탕평책 실시로 권한이 강화됐다. 어딜 것 같아? 아니 탕평책 그러면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사회적 견제를 하라 이거 아니냐고. 그럼 누가 힘이 세? 탕평책이면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견제와 균형하냐. 타율적. 사회적 견제를 하라. 사회적 견제 안 넣으면 패겠다. 이 소리 아니야. 누가? 왕이. 그 왕이 힘이 세지. 그럼 왕이 힘이 세면 어디가 셀 것 같아? 왕 앞잡이가 있잖아. 승정원, 의금부 이런 데가 세지. 왕권 강화 기관이라잖아. 특히 승정원이 힘이 세요. 의금부야 무슨 뭐 반역 이런 거 관련 있을 때 센 거고 밑도 끝도 없이 의금부가 없애면 안 되지. 승정원 얘기하는 거야. 승정원. 자, 여하튼 여기서 요구하는 건 니은디귿이지만 저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야. 5번 다음 지도는 조선 후기 대무역과 상인들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그 지역 상인의 활동에 대해서. 내 거는 지도가 날라갔다. 안 보여. 내 거, 이거 어디 갔어, 그럼? 미치겠네. 그냥 합시다. 뭐, 내용 보면 되면. 지도 없어도 뭐. 에이, 뭔지 몰라도. 에이, 나 진짜. 한강을 근거로 서남해안 일대에 운송업을 했다. 누구야, 이게? 한강을 근거로 서남해안 일대에 운송업을 했다. 누구? 서울경찰서 뭐? 경강상인. 얘기지. 만상이 아니고. 틀렸네. 이 상업의 전업화. 상업의 전문화. 시켜야겠네. 전업화. 상업의 전업화. 지방장시 발달로 16세기에 출발한 상인 집단. 상업의 전업화, 지방장시 발달로 16세기에 출발한 상인 집단. 누구 설명하는 것 같아, 이게? 보부상. 그치? 근데 16세기 출발하진 않았지. 15세기 후반에 출발했지. 3.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세계 최초로 송도사계 치부책이라는 부기를 작성했다. 되죠? 송상. 이건 맞네. 4. 상품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14개 업종에서 활약했다. 뭐? 객주여각. 5. 일본과 무역을 주도하였고 뭐? 내상, 동네상인.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을 교육하였다. 앞에는 맞는데 D가 틀리네. 그렇지?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을. 이거 틀리지? 이건 중국과의 무역이야. 일본과의 무역이 아니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건 뭐라고? 특히 중요한 게 유황. 이거야.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송상. 다음 문제 6. 밑줄 친 새로운 제도. 방납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쭉 따라 내려가 보면 옆에 뭐 정부는 새로운 전국으로 확대. 뭐야? 대동법. 방납. 자, 기억, 결작. 이건 진역법. 니은 토지국보나 적은 농민의 부담은 줄 거다. 왜? 토지 중심 단위, 전세화니까. 그렇지? 토지를 가진 자가 가진 만큼 내는 거야. 토지 없으면 세금 안 낼 수 있어. 디귿, 공인의 열등으로. 되죠? 대동법. 공인을 주로 누가 해? 경절이가 해. 방납의 폐단을 익히는 놈들인데 정부가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타협을 한 거예요. 경절이하고. 리을 풍흥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도. 이건 전세, 토지세야. 영정법이라고 해서. 이 대동법하고는 관계가 없어. 대동법하고 관련 있는 건 니은하고 디귿. 그렇지? 니을은 전세인 토지세. 기역은 균역법. 국방세. 니은 디귿. 다음 문제 7. 통일신라 발해의 통치의 공통점. 통일신라고 발해요. 가. 중앙집권체제로의 정비. 되는가? 되지. 하여튼 고대 이래로 국가는 중앙집권이야. 나. 중앙관제가 당의 삼성육부를. 이건 통일신라가 안 되지. 발해와 고려와는 공통점일 수 있지. 예. 한반도에서 삼성육부를 받아들인 나라는 발해. 그리고 고려. 다. 감찰기관 합의제가 있다. 공통점. 되는가? 통일신라의 감찰기관 사정부. 발해는 중정대. 그렇지? 합의제가 있다. 통일신라 화백회의. 발해는 정당성회의. 그렇다고. 되네 이건. 라. 중앙군이 군사조직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은 것 같다. 중앙군의 군사조직이 별도로 있었지. 통일신라는 뭐? 구소당. 발해는 뭐? 시부이. 10개 부대. 중앙군이 따로 있었어. 그래서 맞는 건 가와 다. 2번이다. 다음 문제 8. 다음 가에 해당하는 토지. 왕. 여기서 왕이라는 게 동천왕이래. 고구려 3세기. 동쪽 계열에서 태어나네. 동천왕이 나라를 회복하고 전공을 논하였는데 미류와 유유가 제일로 삼았다. 어쩌고 저쩌고. 동천왕이 전쟁을 나갔는데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미류가 제가 적을 유인할게요. 도망가세요. 그래 이랬다고. 나중에 그런데 유유가 쫓아가서 구해왔대. 친구. 그 미류 유유 얘기인데 동천왕 때.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뭐 땅을 줬다. 가를 줬다. 그 땅이 뭐겠냐. 뭐 여기 있지. 뭐요? 시급. 그렇지. 공로를 세웠으니까. 밥 먹고 살아라 해서 시급. 자, 가 시급에 관해서 1. 노동력 징발이 가능한 땅이다. 그렇죠? 업, 노동력 징발권이 있어. 2. 군역 세습으로 자손한테 세습한다. 군역 세습은 아니야. 세습은 되는데 뒤는 되는데 앞에 간대. 노급을 폐지하고 대신 주거다. 아니야. 노급 폐지하고는 관련 없어. 4. 관직을 갖고 있는 귀족한테만 줬다. 이건 관료전이야. 관료전. 해당하는 건 1번 문항. 다음 문제 9. 조선시대 문화에 대해서. 고려사는 황제국이 아닌 관계로 세가를 뺀다. 맞아요? 삼시세끼 이랬잖아. 삼국사기는 뭐? 새끼. 세가가 빠져. 그럼 여기 세가가 제외했다. 틀렸지? 고려사는 뭘 빼? 본기를 뺐죠.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면 돼. 삼시세끼 이렇게 기억하라고. 건물은 건물주의 관직에 따라서 크기와 장식을 제한한다. 맞아요? 이거 갖고 고민하면 정상이 아니야. 아니 관직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와 장식을 제한하면 9급 공무원일 때 하고 7급 공무원일 때하고 달라져야 되잖아. 계속. 그렇잖아. 근데 나는 큰 집 싫어요. 이게 안 통하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지. 관직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내가 9급 공무원을 해도 우리 아버지가 이건일 수 있다고. 그 관직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지? 내 경제 능력과 관계가 있지. 집안하고 관계가 있고. 건물은 건물주의 관직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분에 따라. 신분에 따라. 3. 왕의 열람이 가능한 책으로 모범사례 요약집인 국조보감이라는 게 있다. 되는가? 되죠. 세조 때. 세조 1회로 나오는. 4. 신사임당 그림 초충도는 수박 고구마가 보인다. 수박은 돼요. 고려 말에 들었거든. 예. 그런데 고구마가 안 되지. 고구마는 18세기 일본 통신사 조어미가 대마도에 덮거더라. 고꼬이무라고 그래서. 18세기야. 신사임당은 16세기 사람이고. 안 돼.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야. 다음 문제 10번. 고대 미술에 틀린 것. 고구려 무덤 양식이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고 후기는 벽돌 무덤이다. 초기는 돌무지 무덤이고 장군총. 후기는 골식 돌방이지. 5세기 이후로
중국 문화하고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돌방이야. 흙무덤이야. 돌에서 흙으로 갔어요. 틀렸네. 그럼 나머지가 다 맞아야 돼. 이 백제, 한성시대 고분에는 고분벽화가 없다. 맞아요? 이게 맞아야 돼요, 지금. 한성시대 고분에는 고분벽화가 없다. 왜? 돌무지 무덤이니까. 없어요. 방이 있어야 벽이 있는 거거든. 방이 없어. 그럼 당연히 벽이 없지. 그럼 백제는 고분벽화가 없냐? 그건 아니지. 고분벽화가 있지. 뭐? 송살리 6호분. 벽돌 무덤인데 벽돌에다가 진흙 발라갖고 새긴 거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신도라는 게 있어. 그리고 뭐 굴식돌방 무덤인 사비시대 능산리 고분군 부여가는데 8개 무덤이 있는데 첫 번째 무덤이 있어. 동하총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사신도가 있어. 거기에 구름무늬, 연꽃무늬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거의 훼손당해갖고 알아보기 힘들어.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부여가 가난한가 봐. 하여튼 사연이 그래. 근데 백제는 고분벽화가 있기는 있어. 그러나 그 고분벽화라는 게 뭐라고? 한성시대는 존재를 안 해. 네. 그 소리야. 세 번째, 통일신라. 주로 2층 기단 외에 3층으로 석탑을 세웠다. 되죠? 통일의 상징성. 4. 발해. 고골문화를 개성하였고 웅장 건실한 기풍이 드러난다. 그렇지? 웅장, 고골의 색채. 건실, 당색채. 틀린 건 1번 문항. 다음 11번. 다음 결의문이 발표되기 이전 국내 상황. 다음 결의문이란 본다는 일본의 및 어쩌고 저쩌고. 조선청년 독립단. 이게 어떤 애들이야? 이게 뭐야 이게? 28 독립선언서라는 거지. 1919년 2월 8일 날.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조선인 유학생 중에 여기 참여하겠다고 140명이 모인 거지. 그래서 임시단체를 조성한 게 조선청년 독립단이라는 단체야. 그래서 본단은 이런다고.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 그 이전 상황이야. 틀린 거. 1. 의병장 최응언이가 서북, 황해도죠. 서북 지역에서 의병 항전을 지속하다가 체포당했다. 1913년에. 이 사람을 편의상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불러. 이 의병장이 한일합방이 되고 나는데 대체적으로 잡혔거나 아니면 만주해전으로 떠나서 독립군이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 의병장 최응한 이런다고. 이 독립전쟁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한 대한광복회라는 게 나온다. 1915년에. 되죠? 18년에 해체를 당해. 3. 임병찬을 중심으로 독립의금부가 나왔다. 그렇지? 1912년에. 4.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설립하였다. 이건 1931년이야. 한참 뒤야. 1931년. 한참 뒤에요. 상해에서. 틀렸어. 틀린 건 4번. 4번은 1919년 이후 상황이야. 문제 12.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된 대외정책이다. 틀린 거. 세종 25년 1443년 27살짜리 신숙주가 서장관, 총무예요. 총무. 서장관에 대해서 일본에 갔다. 7개월 동안 생활했다. 그래서 돌아왔다. 해동제국기. 저 뭐하러 간 거예요? 1443년 개년에 약조 맺으라. 일본한테 무역량 제한 조치. 그렇지? 개약제라고 그래. 세종 때. 새삼이도 200석. 세견선 50척. 이거야. 자, 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얘기. 1. 스시마 섬을 토벌 왜군을 근절 약속을 받았다. 그럴 때고. 그래서 열받았을 테니까. 2. 선진 문화를 흡수하기 위한 문화 외교를 전개하였다. 예? 선진 문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문화 외교를 전개했다. 이건 어디요? 중국하고. 일본한테는 우리가 문화를 전파하는 입장이야. 그치? 흡수하는 입장이 아니고. 3. 계약조를 체결, 제한된 범위 내에 교육을 허락하였다. 250. 이거. 4. 부산포, 제포, 연포 등 3포를 개방하여 무역을 허용하는 시기. 그렇죠. 15세기 세종조. 틀린 건 2번 문항. 근데 사실 이 계약조 체결의 인물은 좀 특이한 사람인데 이해라는 사람이 이해. 이 사람은 울산 사람이거든요. 울산에 그 동상 만들어 놓고 최근에 기념식하고 그랬어. 이 사람이 원래
고려말 권문세족이에요. 고려말 권문세족인데 이 사람이 조선왕조 개창을 이 집안이 강하게 거부를 해요. 그래서 얘가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권문세족인데 특이하게 이 집안이 신분이 귀족에서 떨어져.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내갖고. 그래서 조선신분으로 따지면 뭐가 된 거야? 중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전이 됐어. 개성 지역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눌러놓은 거지, 얘를. 그런데 아전으로 이 아버지가 똑똑한 공로를 세워. 그러니까 젊은, 얘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야, 얘가. 그래서 공을 세워. 외구라는 이민족 침입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하는 공을 세워. 그래서 얘가 조선조 양반으로 특채가 돼. 양반 관리로. 그러면 이게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71세 때 이 신숙주라는 사람을 따라가요. 통역관으로. 이 사람이 이제 통역관 한 40년 했을 때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은 일본 사장, 일본은 40번 들어던 사람이에요. 일본에도 완전히 섭렵을 한 인물이에요. 실제 이 계약주 체결의 주인공은 이해라는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걸 신숙주를 도운 거지. 신숙주를. 그래서 지금 외교, 일본 역사 그러면 일본하고 교류사 그러면 가장 상징적일 수 있는 인물이 이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는 사람은 안용복이고.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사람 들이대면 이해를 들이대는 거야. 예. 그래서 울산에 그 이해 동상이 있어. 최근에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 계약조 이래. 역사학계에 의해서 이게 주장해서 만들어진 거라 약간 관심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13번. 다음 밑줄 진 부분을 탐구하기 위한 활동이다. 국경 문제는 국가의 실익과 관계가 있고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토 문제는 각각의 예로 일본과 독도 문제 그리고 중국 관련 영토 문제를 할 수 있다. 중국 관련 영토 문제는 뭐 간도지. 자, 그 간도에 대해서. 기억 용안포 사건. 용안포 사건하고 관련된 건 뭐예요?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 러시아가 용안포를 불법 점령하거든. 1903년에.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니은 백두산 정개비. 이게 간도 문제죠. 디귿 간도협약. 되죠? 간도를 중국으로 넘기는 얘기니까. 리을 절영도 조차. 이건 어디야? 러시아 관련된 이제 부산 영도고요. 부산 영도. 조차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그래요? 이건 이권 침탈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간도하고 관련된 건 니은 디귿. 니은 디귿 3번이래. 다음 14번. 삼국사기 삼국유사다. 틀린 거. 자, 1. 삼국사기는 관찬, 정부 편찬 역사서고 삼국사는 사찬, 개인 편찬이다. 되죠? 2. 삼국사기는 고려 전기에, 삼국사는 고려 후기 작품이다. 그렇지. 삼국사는 원간석비 때 작품이야. 삼국사기는 뭐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난 뒤 왕명으로 편찬된 거고. 그래서 관찬사서야. 정부가 돈을 냈어. 3.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정사이고 삼국유사는 원시제부터 고려까지 역사가 서술되어 있다. 되는가? 몰라? 나도. 4. 삼국사기는 본기, 지, 열전 등으로 구분하는 정사체로 쓰여 있고 삼국유사는 사건마다 발달과 결과를 실증사학으로 서술했다. 실증사학이면 곰하고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인데 그렇잖아. 실증사하고 관련 없지. 신의사관이 나오지. 이상한 얘기. 신비롭고 기이한 이 얘기 아니야. 신의사관. 실증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4번 문항이 틀렸어요. 그럼 3번은 맞아야지. 그래서 뭐 이련의 삼국유사는 원시제부터 고려 중기경까지 서술해. 정확하게는 무신집권 초기까지. 앞시대에 관한 걸 서술한 거야. 앞시대에 관한 걸. 그래서 틀린 건 4번. 다음 15번. 1905년 을사늑약의 강요를 위해서 일본이 열강과 체결한 조약. 그러니까 을사늑약 전 단계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있는데 그 전까지 뭐라고? 1905년 7월에 뭐 가스라 테프트 밀약. 그렇지? 어디하고? 미국하고. 8월에 제2차 영일동맹 영국하고. 9월에 뭐 포츠무드 강화적 러시아한테 항복문서. 2달 쉬었다가 11월에 을사제약. 얘기야. 그거 쳐지라는 얘기야. 기억 포츠무드 강화주약 그리고 리얼 가스라 테프트 밀약 미음 제2차 영일동맹. 그렇지? 기억 리얼 미음 2번. 다음 16. 가는 고려 전식관에 나는 과전지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출전이 공양왕 이렇게 돼 있어. 과전법이고 가는 고려전식과 나는 과전법 된다고. 야, 맞는 설명. 기억. 가에서 전식과 전지는 논, 시지는 밭이다. 맞아요? 전지는 뭐야? 밭전자야. 밭이고 시지는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임야, 삼림. 틀렸고 니은 나에서 과전법. 과전은 경기지방의 토지로 한정되어 있다. 되는가? 되지? 예? 경기대상. 그래. 돼요. 이거 맞네. 디귿 가 전식과는 소유권. 나 과전법은 수조권을 줬다. 아니지. 둘 다 수조권이야. 토지를 줬다는 건 수조권 준다는 얘기지 소유권 주진 않아요. 리을 가나 모두 관리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렇지? 가나 모두 관리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여야 당연한 얘기야. 맞는 건 니은 리을 3번. 다음 17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에 있었던 사실. 전라남도 나주 장흥 관내 여러 섬 그리고 홍주 구강천 민을 모두 응방에 소속시키고. 응방에 매사역관청이지. 그럼 고려 후기 원간섭기라는 얘기야.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왕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있을 때는 태제라 하지 않고 세제라 했고 황제의 아들을 태제라고 그래요. 왕의 아들은 세제라고 그러고 한 단계 격을 떨어뜨리는 거지. 원성간섭기에. 고려 후기 상황인가 봐. 맞는 것 1. 노비안범법. 이건 광종. 고려 초. 2. 무신들이 교정도감을 설치 권력을 행사했다. 이건 무신집권기지. 최충원. 3. 문벌기중이 토지 소유가 확대되고 농민 수탈이 심화되었다. 이건 고려 중기야. 김부식 집안. 아들 김돈중이. 4. 몽골식 변발, 복장, 몽골어. 이게 원간섭기죠. 그래서 합당한 건 4번 문항. 다음 18번. 다음을 통하여 신분제의 변화를 추론하면 출전 목민심서. 조선 후기 상황인가 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맞는 거. 기억. 양반수가 늘어나 신분제가 크게 동요되는 상황. 그렇지? 전체 인구 70%가 양반. 이거. 니은. 분홍층이 향안. 향안이라는 게 뭐야? 양반 명부. 얘기야. 유양수에는 양반 명부. 이렇게. 향안의 등재. 향회. 향회란 유양수 양반 모임. 이렇게. 향회를 장악하였을 것이다. 조선주 후기. 되는가? 돼요? 조선후기 상황. 되지. 조선후기 상황 아니야. 분홍증이 누가 놀부가 돈 주고 양반 신분 사서 신양증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디귿 아전은 토지를 지급받았고 조선 아전은 토지 지급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 그렇지? 틀렸고. 리을 정부는 기술직 중인이 신분 상승을 위한 소호청운동을 소용하였을 것이다. 아까 했지. 허용을 안 했어요. 소호청운동이 1851년 있었는데 통청운동이라고 해서 근데 받아들여주지는 않았어. 가보개혁으로 평등화가 됐지 신분이 상승된 건 아니야. 맞는 건 기억리은 1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19번. 밑줄 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본래 역대왕의 글과 책을 수집 보관하는 왕실 도서관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비서 기능 그리고 왕의 명령서 담화문 그걸 문한이라고 그래. 문한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발생하는 거야. 원래 도서실인데 얘가 어디요? 규장가. 그렇지. 끝에 보시면 과거 시험 주관과 출제를 얘들이 하거든. 그리고 문신교육 임무까지. 문신교육 임무라는 게 뭐야? 초계문신제. 그렇지. 초계문신제. 규장각에 관하여 1. 승정원의 관원들이 관리했다. 규장각을. 승정원은 청와대 비서실이지. 승정원의 관원들이 관리했다. 틀렸고. 2. 영조가 왕권 강화기구로 키웠다. 이건 정조야. 3. 세두동 지식이 완전히 사라진다. 규장각이 세두동치 때 완전히 사라진다. 가 아니고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는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1910년 한일합방 직후에 사라져. 이왕직 도서관이라고 해서 일본 놈들이 조선왕조를 뭐라 그래? 이신의 나라다 이렇게 격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중에 가게 가시면
이조곰탕 이러지. 그게 일본 놈 시각이에요. 조선왕조를 개인 집안인 것처럼 조선을 별별 입는 동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동네로. 이신의 거. 이런 부족장이지. 부족국가지. 이조농빵, 이조곰탕.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 이조 이런 말 쓰면 안 돼. 그 일본 놈들이 의도적으로 한 짓이야. 그게. 거기 세두정치식이 완전히 폐지인 게 아니라 1910년에 그러니까 이시왕전에 이걸 이왕직이라고 그래. 이왕직 도서관으로 전락을 해버렸어. 바꿔버렸어 용어를. 지금은 서울대학교 관련 규장각이야. 지금 부활을 했어 이름이. 4. 정약용, 유득공 등 진보적인 지식인이 활동한 것이다. 맞죠? 규장각. 4. 미국의 침략으로 강화되어 있던 시설이 파악이 되었다. 이건 왜 규장각 얘기인데 그럼 이게 왜 틀려? 미국이 아니고 누구야? 프랑스야. 병인양요. 그렇지? 그래서 틀려. 근데 1번 문항에 승정원의 관원들이 관리했다. 이거 있지? 승정원의 관원들이 관리했다. 이거 뭐 설명하는 것 같아? 아, 했어. 나는. 그 전에 했어. 승정원의 관원들이 관리했다. 조선 전기 세조가 말년에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실행이 성종 때 돼. 관수관급제를 여기서 해요. 관수관급제를. 전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현직 고위관리 이들이 모여서 지금으로 따면 국정자문회의라고 불러. 국가중유사를 협의해.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유명한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세조의 부인이 정의왕후 한씨라고 그랬지. 글씨를 못 써. 근데 머리가 좋아. 잔머리가 좋아. 이 여자가.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들이 예종이라고 애가 비리비리하다 죽었잖아. 그래서 손자가 유명한 성종 아니야. 자을상군이라고. 이게 9살짜리 꼬맹이란 말이야. 9살짜리가 무슨 의무정치를 하냐고. 한동안 섭정, 대리정치를 하잖아. 조선도 대리정치를 꽤 유명한 사람이 정의왕후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머릿속에 들은 건 없는데 이게 순간 대응력이 좋다니까. 그래서 야 우리 남편이 너희들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이제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러잖아. 아 숙제 찾아봐. 몇 번 얘기했구만. 이 시험 낼 수 있다니까. 왜? 일반적으로 관청이면 담당 관청이 어디 이러는데 이건 특이하게 청와대 비서실 애들 관리한다고. 왜? 전직 영의정 이런 애들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청와대 비서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 어떻게 되라는 얘기야? 도와드려라 이거요. 야 커피 타봐 그러면 커피 타다 주고 그러라는 얘기야.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 승정원한테 관리권을 넘긴 거예요. 이건 사실 통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받들어라 이런 얘기야. 왜? 원임 재상들이니까. 신숙주 한 명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잘 챙겨줘라 이 얘기야. 그래서 실시한 게 관수관급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건 말이야. 관수관급제 유명한 제도가. 찾아봐. 하여튼 내가 나중에 물어봐도 모른다. 그때는 확 들어가고 문제를 낼 거야. 이 기억을 하랬더만. 여하튼 여기는 4번이고 20번. 다음 자료를 이용 설정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천리마 동상이야. 몇 년도야? 연도 별로 의미 없어. 전근대사 하면 100년 단위면 되고, 뭐 그런 데는 10년 단위인데, 대충 시기만 알면 돼. 그러니까 전근대사는 100년 단위로 시기만 알면 되고, 근현대는 10년 단위 시기만 알면 되고, 그냥 붙어 있으면 앞뒤 두드려 맞추면 되고, 그런 거야. 자, 천리마 어느 때라고? 나라가 패망 직전까지 갔으니까 6.25로 다시 살아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협동농장, 집단농장 하는 거고, 그리고 죽으라고 이래라. 이 소리 아니야. 여자까지 끌고 가면서, 8시간 노동제 이러면서, 여성지위 항상 말뿐이야. 일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게 1956년도 제안을 한 58년도에 본격화하는 뭐야? 천리마 운동이라는 거지. 1950년대. 1950년대 이러면 돼. 생산성 향상 운동이야. 천리를 다니는 말처럼. 그래서 이게 변형한 게 뭐야? 천삽뜨기 운동이라는 거야. 1000번 삽질하고 한 번 허리 펴고. 예술이요. 이러면 허리 나가. 이 죽지가 사냐고 이러면. 나. 주체사상탑. 이건 1982년. 1970년에 공식화된 게 주체사상이야. 67년에 만들어져갖고. 70년대. 그래서 이걸 기념으로 한 탑이 1982년에 주체사상탑이라는 거예요. 다
3대 혁명 소조, 소조는 소그룹. 3대 혁명이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3대 혁명이라고 그래. 이걸 소그룹. 이 3대 혁명 운동이 나왔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 지지부진했어. 그랬더니 넘버 2, 2인자인 김일성 대학을 나온 얘가 자기 대학 동기 후배들을 데려다 놓고 각 지역별로 소그룹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이게 들불처럼 번진 거지. 그 이게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이게 그래서 넘버 2, 1980년에 2인자가 돼서 지도자라는 호칭을 받지. 얘가. 그게 누구야? 김정일이라는 인물이야. 1973년이야. 3대 혁명 소조운동.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한 설정이다. 기업, 가, 토지 사유제 인정 얘기다. 아니지. 생산성 향상 운동이야. 수학 증가 운동이야. 틀렸고 전혀 관계없어. 니은, 나,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 되는가? 되지. 김일성을 유일사상으로 한다고 돼요. 디귿, 다, 개혁개방 정책. 개혁개방은 전혀 관련 없어. 개혁개방은 80년대 말 90년대 얘기야. 아까 두만강 경제 듣고 신의주 경제 듣고 이 얘기야. 전혀 관계없어. 그러면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 니은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틀리고. 자, 이게 북한정권하고 관련된 얘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북한정권을 물어보면 뭐라고? 50, 70, 90 이래. 50년대, 70년대, 90년대 대체적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정리는 나중에 할게. 쉬었다가 동영하겠습니다.